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미리 좀 우리 시장이 불을 뿜었던 탓인지 오늘은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제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이 양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0.2%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고 읽기 좀 그렇죠. 그냥 보합에서 눈치를 본다라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코스피는 0.22% 조정을 받으면서 2,7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6개월 만에 900선 탈환에 이어서 900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0.24% 어제보다 내려가고 있지만 90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어제 화끈하게 우리 시장에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기록 중인데요. 기관은 어제 그렇게 잘 사더니 오늘은 눈치를 봅니다. 판다라고 하긴 그렇고 아주 소폭의 매도 우위입니다. 500억 원 가까운 500억 원 가량의 매도 포지션이고요. 개인은 이 시각 현재 2,690억 원 정도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오늘은 삽니다. 사실은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도 강력하게 순매수로 들어와 줬는데 오늘은 팔자 기조 1,5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고 개인이 홀로 1,9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두 축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한 축은 반도체, 바이오 성장주, 그리고 또 한 축은 밸류업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시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조정을 받는 듯한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만 외국인은 놓치지 않고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눈에 띄고요. 그 밖에 배터리 안에서는 삼성 SDI 가끔 이렇게 모아가는 흐름들 포착이 됩니다. 밸류업 가운데서는 SK스퀘어 어제도 많이 담았는데 오늘 추가로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밸류업인 지주사인 삼성물산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알테오젠, 패시브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시세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산주의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방위사업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6% 급등하면서 20만 8,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현대, 로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3%가량의 상승권이고요. LIG 넥스원, 방산과 로봇 양수 겸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3% 가까운 상승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10인데요. 기관은 이 시각 현재 어떤 종목을 담을까요? 쌍끌이 러브콜 모아주고 있는 건 알테오젠, 삼성 SDI. 그 밖에 기관은 2차전지 셀 기업들 한 번씩 담는데 오늘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담고 있습니다. 자, 지주사 가운데는 CJ 눈에 띄죠. CJ의 올리브영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포라가 한국 시장에 철수한다는 소식 이후에 어제 또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신고가 영역에서 테스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등의 로봇주의 강세도 이번 주 내내 좀 한 가지의 큰 물줄기이긴 한데 오늘 가장 시가총액이 큰 두산 로보틱스 쪽에 기관의 순매수 포착됩니다. 밸류업 가운데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눈에 띕니다. 자, 시세 한번 볼까요? 로봇 관련주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 오늘 26% 가까운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고요. 개별 이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소니드, 이렌시스 상승률 상위 배열이고요. 그 밖에 TPC 글로벌과 스맥 등의 테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은 로봇 테마도 오늘 시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10까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리 옮겨서 검색어 탑10 지금 나왔습니다.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 순매수에 이어서 검색어 탑10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밖에 네이버도 공통적으로 눈에 띕니다. 오늘 HLB 눈에 굉장히 띄는 모습인데 어제까지 질주를 거듭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어제 장 마치고 나서 HLB 생명과학에서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발표를 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룹주 가운데 생명과학의 낙폭이 가장 크죠. 10% 넘는 하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HLB 계열사가 모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률 상위 배열로 보면 HLB 글로벌, 테라퓨틱스, HLB, 바이오스텝 순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이게 흔들릴 때 매수의 기회인 것인가 아니면 단기간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갈 개연성이 있는 것인가 자리 옮겨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전략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탑10 볼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볼 텐데 먼저 반도체 들어갑니다. 어제 반도체 시세 분출 있었고 신고가 속출했고 예. 그리고 오늘은 눈치를 봅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겠어요? 예, 반도체 갑니다. 외국인들이 뭐 쓸어 담고 있잖아요. 오늘 그리고 한미반도체 공시도 하나 있었고 네. SK하이닉스 수주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HBM 끝나지 않은 것인가? 길게 보면 HBM인가? 흔들릴 때 뭐하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AI 반도체 축을 보면 사실은 앞에 단에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GPU가 있고요. 그다음에 HBM이 있고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쉽게 뭐 테스트 받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커스터마이징처럼 그 엔비디아에 지금 다가 있습니다. 지금 TSMC 사람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론도 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게 지금 스타트하고 있는 건데. HBM이 이제 스타트예요? AI 반도체 자체가 스타트죠. 예, 젠슨랑이 얘기했던 것 자체를 보면 뭐 데이터 센터도 본인들이 다 하겠다, 뭐 소프트웨어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 뭐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다른 회사들은 가만히 있겠냐? AMD도 지금 쫓아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은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시장이다.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90%라고 하잖아요. 근데 GPU 점유율. 그게 90%가 아니라 사실상은 100%입니다. 그게 10%를 왜 쓰냐면 이게 엔비디아 거를 100% 다 갖다 쓰면 종속돼 버릴까 봐 AMD 거를 10% 갖다 쓰는 겁니다. 그 AMD 걸로 AI 개발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그렇죠. 지금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AMD 제품도 그렇죠. AMD 거 지금 이제 뭐 MI300 시리즈 나오면 또 그것도 갖다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쟁 체제는 되는데 아직 MI300이 아직 출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AI 언어 모델 연구를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다 엔비디아 거만 쓰고 엔비디아 있는 거죠. 거를 다 쓰는데 일부 이제 다른 것들 아직도 이제 뭐 스타트는 안 했지만 이제 MI300은 나올 거고 이제 나머지 그 전에 있었던 뭐 GPU랑 다른 걸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게 뭐 예전부터 없었던 방식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계속. 그래서 1위 업체가 오히려 자기 거를 죽이면서까지 다음 모델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H100이 안 팔릴 텐데 그러면 근데 그 다음 버전을 바로 만들어 버리고 그만큼 이제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시장이 지금 전쟁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다행히 HBM을 갖고 있는 게 그리고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고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가 또 부각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GPU 설계를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먹이사슬의 최상단이라고 보면 그쵸. 그 GPU를 만들어주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그리고 아마 대만 TSMC 쪽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다 TSMC로 가고 디램이 있죠. 우리나라 네. 디램이 네. 여기에서 이제 조립을 해서 붙는 HBM은 우리나라 거. 예. 요 아래죠. 그러니까 TSMC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도 만들어주고 예. 그 다음에 패키징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디램 그 HBM을 TSMC에 넘겨주면 거기서 조립을 그렇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삼성전자 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조립이요.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막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너도 나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네이버도 어제 나왔죠. 마원인가 하는 그 마하원. 예, 예. 그거 삼성전자 산다고 하던데. 칩을 산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 이거 왜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거대 언어 모델도 규모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최적화된 이제 칩을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전에 보면 도지 컴퓨터도 지금 여전히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체만의 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가는 쪽이 있고 큰 흐름은 이제 엔비디아가 자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낙수 효과입니다. 우리나라는 HBM. SK 하이닉스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낙수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요. 협업 관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협업. HBM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GPU가 있어도 지금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연산을 하는 칩과 그다음에 그걸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칩이 예. 동반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게 유기체처럼 잘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거가 약간 좀 렉이 걸릴 수 있으니까 뭐 CXL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젠슨왕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또 칩을 만들었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쪽은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고도화를 시키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걸 안 만들어주면 못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 아하. 낙수 효과 아래가 아니라 예, 같이 가야 같이 가는 예. 협업 관계 예. 그렇게 보셨습니다. 지위를 굉장히 높게 보시는 예. 거고. 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럼 투자 의견,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체크 포인트 뭐 그냥 이렇게 빠질 주시나요? 때마다 사 모으시면 되고요. 그냥 예. 너무 뭐 지금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가고 이런 거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쭉 빠지니까 예.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SK 하이닉스 끝난 거 아니냐 뭐 두 회사를 경쟁 관계로 자꾸 묶으시는데 경쟁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요. 예, 어차피 다 예. 같이 갈 수밖에 없고 파이는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진출한다고 해서 뭐 예. 엔비디아가 가져간다고 해서 네. 그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용을 하나 더 만들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용 만들고 마이크론용을 만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같이 맞춰서 갈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커지는 국면에서 서로 싸움을 붙이지 말아라. 예, 어차피 같이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버냐의 싸움, 수율을 얼마나 잘 내느냐의 싸움이 앞으로는 네. 본인과의 싸움이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뭐 떡 비유를 한번 할까요? 제가 떡순이어서 네. 떡을 좋아해가지고 떡볶이하고 가래떡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 떡볶이라는 새로운 음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 떡볶이 만드는 그 라인 뽑는 떡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계속 사람들이 뭐 더 많이 사 먹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 먹는데 미국에서도 사 먹고 뭐 중국에서도 사 먹고 계속 사 먹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 떡볶이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성장을 하는 단계. 그러나 이제 가래떡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가래떡은 기존에 먹는 사람만 지금 먹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뭐 어떠한 그 회사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파이 싸움이기 때문에 예, 여긴 성장 정체. 이건 떡볶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아직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일단 뭐 그런 HBM 만들 수 있는 회사가 3개밖에 없죠. 지금 현재. 예. 예, 그러니까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당분간 지위는 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갑자기 어떤 회사가
등장해서 HBM 만들겠다, 뭐 일본의 어떤 회사가 만들겠다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렇군요. 우리가 GPU를 못 만드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밀 때마다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셨고 소부장에서는 지금도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뭐 그쵸. 뭐 한미 반도체는 조정이 나오면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조정 나오면 사셔야 되고. 예. 뭐 그 외에 지금 뭐 PSK라든지 뭐 소외받았던 장비주들, 작은 뭐 세정 장비라든지 검사 장비 이런 쪽 지금 많이 보시는데 예. 그쪽도 결국에는 올라올 겁니다. 결국엔 이게 HBM도 결국엔 D램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쌓은 거기 때문에 메모리 공정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캐파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스타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덜 오른 종목들도 좀 보셔도 괜찮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시장 다 크니까 다 좋다고 보셨습니다.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된다. 뭐 이제 추세 좋은 거, 뭐 수급 예. 좋은 거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HBM 3대장, SK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는 놓쳐서는 안 된 포인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장 탑10 안에서 배터리하고 통신 장비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통신 장비 오늘 가야 될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통신 장비 먼저 네. 갑니다. 에이스테크, KMW 둘 다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통신 장비 어제부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시 시작하는 건데 결국에는 AI의 발전 때문에 이쪽도 갈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쓰고 있는데 AI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계속 쓰려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아니면 뭐 PC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연산을 해서 우리한테 쏴줘야 되는데 이거를 느리게 되면 이걸 빨리빨리 연산한 것들을 빨리빨리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신 관련주들도 지금 AI 산업이 갑자기 커지면서 뭐 데이터 센터에 열이 많이 나니까 전력 소모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냉각 방식들이 나오고 액침 냉각 같은 것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전력망도 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SMR을 직접 짓겠다라고 지금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죠. 예. 그 정도로 지금 전력 소모에 대한 것까지 확산이 됐는데 사실은 통신까지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높습니다. 와, 자 그러면 미중 갈등 반사수혜 기대 후보군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 요즘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통신 장비까지 포함. 통신 장비는 뭐 미중 그걸 떠나서 그냥 AI 산업 발전이 되면 IT가 커진다는 거는 통신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 통신주들도 보면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아마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아하. AI 데이터 센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저 한 가지 이제 고민인 건 이 통신 장비 과거에 4G에서 5G로 갈 때 움직였었던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6G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 4G에서 5G로 전환하는 그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새롭게 뭐 저궤도 위성도 얘기 나오는데 우주 위성 쪽으로 아예 가는 건 아닌가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새롭다기보다는 예. 기존에 5G도 제대로 안 깔려 있는 데가 지금 대다수고요. 그러면 이제 5G, 뭐 5.5G, 뭐 6G 얘기하는데 6G는 기술을 선점한다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 지금은 이제 5G도 제대로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보급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5G가 보급되면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뭐 이제 그 이노아이리스가 하는 소규모 이제 셀 같은 것들 네. 그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산업 전반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T 기기의 사용은 점점 늘어날 거고 AI 산업이 발전되면 그냥 온 디바이스 AI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를 그냥 디바이스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렇죠. 디바이스가 뭔가 깔려요. 통신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도 빨라져야 되고 성능도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큰 그림으로 보시고 조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또 이게 붙이기가 쉽죠 요즘에. 그래서 지금 한번 뭐 1월달에 이슈 이후에 이재용 회장님 이슈 이후에 다 내려왔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근데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통신 장비주들도 보시되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AI가
성장하면서 인프라가 더 시급하다라고 되는 게 전력기기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전력을 어디다 끌어 쓰는가 대안으로 원전이 그 다음에 주목을 받았고, 이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통신 장비까지 왔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은 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급으로 보세요. 통신 결국은 장비를. AI도 인프라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반도체가 어떻게든 누가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하고 통신 장비도 필요한 거죠. 아하,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걸 꽤 이제 크게 보시는 건데 그럼 어떤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뭐 저는 솔리드랑 뭐 이노아이리스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그동안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업황이 안 좋음에도 잘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또 시장이 커지면 그런 기업들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고객사가 확보됐다는 거고, 뭐 사실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고 재무 상태도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KMW 같은 그런 강자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KMW 재무 상태도 이제 봐야죠. 봐야 됩니다. 3월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KMW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게 보는 건 솔리드랑 이노와이어리스 두 종목. 탑픽으로는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차선호주로 KMW. RFHIC도 또 괜찮은 회사죠. 오늘 삼성밸류체인. 알겠습니다. RFHIC까지 네 종목 추려봤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되니까 2차 전지까지 한번 갑니다. 오늘은 배터리. 에코프로 들어갑니다. 화면 주시겠어요? 테슬라하고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사실 이제 앞서서 팁을 하나 주셨는데 바닥에 붙어 있는 종목이라는 팁이 통신 장비주였잖아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요즘 좀 반등이 인터배터리 이후로 전고체 중심으로 나오긴 했지만, 자, 아직 갈 길이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배터리는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배터리 이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를 좀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첨가제들 뭐 이런 쪽이 또 받았는데, 좀 그다음에 뭐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쪽이 일부 돌았죠. 근데 지금 아직 양극재라든지 이쪽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오늘은 좀 올라오고 최근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수급은 이제 좀 바닥에서 모으는 과정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니켈이랑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해서 지금 신호를 보이는데 생각보다 약하죠. 물론 이제 뭐 작은 종목들은 뭐 상한가를 가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약한 이유가 이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을 줄여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건전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아직은 전방 산업이 조금 좀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결국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건데 뭐 이제는 좀 나눠 사는 단계지 이걸 지금 막 비중을 확 늘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좀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아니라 많이 빠졌는데 작년에 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매물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게 쉽게 올라가려면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전기차가 너무 잘 팔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 이슈는 뭐 4680 이제 뭐 46파이라고 하는데 그거 시작한다고 하는 뭐 LNF가 반짝 오르는데 그런 쪽도 이제 여전히 단기적으로 이슈는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화끈하게 뭔가 성장력을 보여주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에 중립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